오늘 소개할 약초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부잣집에 딸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여인들이 바깥 출입이 좀 제한되었기 때문에 남자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웠었는데, 이 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유방에 염증성 멍울이 생기게 됩니다. 감추고 살았죠. 그런데 자기를 보자던 여종에게 들키고 말아요. 근데 여종이 참 나쁜 게, 좀 비밀을 좀 지켜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 딸의 어머니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근데 딸의 어머니도 상당히 참 나쁜 게, 자기 딸이잖아요. 감싸줘야 될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자초지종도 물어보지 않고 남자하고 정분이 나서 이렇게 가슴에 멍울이 생겼다, 이렇게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집 밖으로 쫓아내버립니다. 시쳇말로 호적에서 파버린 거예요. 딸의 입장은 어떨까요? 굉장히 억울하죠. 그래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강에 있는 다리에 올라가서 떨어져요. 다행히도 그 강 밑에서, 다리 밑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가 있었고, 이 어부와 어부의 딸이 이거를 목격을 한 거죠. 그래서 응급구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어부의 딸이 이 여인의 가슴을 열어보니까 멍울이 있잖아요. 아빠한테 얘기해가지고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참 지혜로웠죠. 이 약초, 오늘 소개할 약초를 뜯어다가 진 이겨서 딸의 가슴에 이렇게 막 붙여줘요. 그리고 정신이 든 이후에는 이 약초를 달여서 먹입니다. 가슴의 멍울은 완전히 치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집으로 복귀하게 된 거죠. 이 약초가 어떤 약초일까요? 저는 오늘 서울 한복판에 있는 아주 넓은 공원에 나와 있는데 이 약초가 많이 있거든요. 어떤 약초인지 찾으러 가겠습니다. 지금쯤이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민들레가 주인공입니다. 노란색 이렇게 민들레가 많이 피었는데, 오늘은 여러분께 두 가지의 포인트를 좀 둘게요. 토종 민들레와 서양 민들레, 이 구분법을 먼저 하나 알려드리고, 그리고 민들레의 약효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분법을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해에 대한 반응인데요. 이 토종 민들레는 아황산가스나 산성비 같은 공해에 대해서 굉장히 약하거든요. 반면에 서양 민들레는 공해에 좀 강한 편입니다. 어쩌면 공해를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토종 민들레가 점차 사라지고 이 서양 민들레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갈수록 심해지는 공해의 탓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구분법은 꽃의 색깔입니다. 자, 이게 서양 민들레고, 자, 이쪽이 토종 민들레인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토종 민들레가 색깔이 좀 옅고 서양 민들레의 색깔은 아주 진한 편이죠. 토종 민들레는 흰색이고 서양 민들레는 노란색이다, 이렇게 알고 많을 텐데, 토종 민들레도 노란색 꽃잎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구분법이고요. 연한색, 진한 노란색, 옅은 노란색, 진한. 더불어서 꽃잎의 개수도 차이가 있는데요. 토종 민들레는 흰색이나 노란색이나 역시 꽃잎의 개수가 60에서 80개 정도입니다. 그래서 약간 성그러 보이죠. 반면에 이 서양 민들레는 꽃잎의 개수가 한 200개 이상이 되기도 합니다. 굉장히 조밀해 보이고 빽빽하죠. 이런 특징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았을 때 서양 민들레가 눈에 띄는 이유가 색도 진한 노란색인데다가 꽃잎도 이렇게 조밀하기 때문에 눈에 띄는 거죠. 다음으로는 꽃받침의 모양을 보면 되는데요. 자, 일단은 서양 민들레 꽃받침을 보면 이 꽃받침이 이렇게 바깥으로 젖혀져 있죠. 꽃받침이 젖혀져 있는 게 이 서양 민들레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토종 민들레는 꽃받침이 젖혀져 있는 게 아니고 꽃잎을 감싸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구분하는 게 가장 편하죠. 색깔도 사람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 다음에 꽃잎의 개수도 좀 이거는 개별적인 특성일 수도 있기 때문에 명확한 구분점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꽃받침이 뒤로 젖혀져 있는 형태, 그리고 꽃잎을 감싸고 있는 형태, 이 형태로 구분하신다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노란색을 피우는 토종 민들레 뿐만 아니고 흰색 토종 민들레도 역시 이 꽃받침이 이렇게 꽃잎을 감싸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양 민들레와 토종 민들레를 구분하시면 되는데요. 보여드리는 김에 흰색 민들레, 흰 민들레라고 하죠. 흰 민들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사진 보면 꽃받침이 역시 꽃잎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특징이 보입니다. 이게 흰색이든 노란색이든 이 토종 민들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사진은 조금 혼란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앞선 영상에서 서양 민들레와 이 토종 민들레의 노란색 기준으로 구분점이 색이 옅고 또 짙고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은 민들레도 있습니다. 자, 토종 중에 색이 아주 짙은 민들레를 보여드릴게요. 이 민들레는 산 민들레라고 하거든요. 이거 역시 토종입니다. 자, 그리고 꽃받침 모양새를 볼까요? 이 산 민들레의 꽃받침도 역시 토종의 특징답게 꽃잎을 감싸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토종 민들레는 공통적으로 꽃받침이 꽃잎을 감싸고 있다라는 게 이제 공통점이고, 토종 민들레 중에는 흰 민들레도 있고, 그 다음에 옅은 노란색을 띠는 민들레도 있고, 또 진한 노란색을 띠는 산 민들레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몇 종이 더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종 민들레와 서양 민들레를 반드시 색으로만 구분하시는 것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짚고 넘어갑니다. 민들레 뿌리 좀 보여드릴까요? 제가 민들레를 이제 약초를 좀 재배하려고 밭을 얻어가지고 재배를 했었는데, 거기에 거름기가 너무 좋아서, 보시죠. 이 민들레 보시면 거의 뭐 무처럼 뿌리가 이렇게 많이 발달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들레는 뿌리부터 잎, 그 다음에 꽃까지, 꽃이 뭐 약간 피기 전에 이제 채취하시는 게 좋은데, 전초를 다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뿌리도 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뿌리까지 약으로 쓴다. 자, 이제 효능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효능 설명하기 전에 하나만 더 상식으로 이제 알고 있어야 될 게, 서양 민들레가 좀 약간 잘 퍼지잖아요. 토종 민들레는 잘 퍼지지 않는 이유가, 앞선 영상에서는 공예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그 이유 말고 다른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이 서양 민들레는 종이 다른 민들레하고도 이렇게 수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경이 허락하지 않으면 자가 수정을 또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는다는 뜻이, 어떻게 해서든지 번식을 하고요. 반면에 토종 민들레는 같은 종끼리만 수정을 하고요. 그리고 자가 수정을 또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종 민들레가 눈에 안 띄는 게 어쩌면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효능 설명하겠습니다. 자, 민들레는 각종 염증을 칠하는 약으로 일단 알고 계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염증을 없애는 약. 좀 포괄적이긴 한데, 옛날 우리 조상들, 그러니까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설명대로만 얘기를 하면 청열, 해독하는 약효가 있는 약초로 소개됩니다. 청열, 이 열을 끈다는 뜻인데 염증을 없앤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해독, 독을 없앤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독을 없앤다는 뜻은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 있을 텐데, 이 물질을 독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을 없애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게 세균이든지 바이러스든지 아니면 환경 호르몬이든지 뭐 식품 첨가물이든지 종류와 상관없이 염증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 물질들을 없애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실험적으로도 보면 민들레는 항균 작용도 있고 항바이러스 작용도 있고요. 그래서 이 염증을 일으키는 균이나 바이러스를 없애는 작용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해독 작용으로 생각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해독의 주체가 되는 간이 있잖아요. 간 기능을 상승시키고 간을 보호하는 작용이 또 민들레에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결과적으로 해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을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쉽게 정리하면, 내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 물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물질들을 몸 밖으로 없애준다. 그리고 현재 내 몸에 발생하고 있는 염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딘가에. 그 염증을 직접적으로 없애주는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민들레를 어떤 증상에 사용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보면, 사실 염증을 없애주는 약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증상, 다양한 염증 질환에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만병통치가 돼버리기 때문에 가장 그래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분야를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간염에 쓸 수가 있어요. 간염. 그런데 이 옛날 사람들은 간염에 썼고, 또 간염이 걸리면 황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황달에도 이 민들레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간염이든 황달이든 지금은 병원에서 다 잘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증상에 쓰기에는 좀 현실적이지 않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민들레를 쓰시려면 알코올을 많이 섭취하신 분들, 간이 안 좋아지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간을 보호하는 목적에서, 또 알코올성 간염 있잖아요. 그런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민들레를 이제 복용하시는 게 아주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를 첫 번째로 기억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편도가 자주 붓는다거나 또는 인후가 붓는다거나 했을 때, 물론 이 증상도 병원에 가면 치료를 잘 해주죠. 그런데 편도는 그 면역 기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민들레는 이 편도를 비롯해서 특별히 임파선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러니까 면역하고 관계되어 있는 염증성 질환에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면역하고 관계되어 있는 염증성 질환. 그러니까 편도염이나 임파선염이 포함이 되고요. 또 면역 관련된 염증 중에 그 배체특병, 그러니까 구내염 동반한 배체특병이나 등등의 면역하고 관계되어 있는 염증성 질환에 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민들레가 면역 증강 효과가 좋거든요. 실험적으로 보면 이 민들레에 포함된 다당체, 이 다당체가 그 주요한 그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인데요. 민들레에 포함된 다당체가 강력한 면역 증강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여러 가지 염증성 질환에 쓴다라고 연결을 이렇게 시키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민들레는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러니까 알코올성 간질환, 두 번째는 면역력하고 관계되어 있는 염증성 질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세 번째가 항암작용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민들레 항암작용이 여러 방면에서 이제 좀 인정되고 있는 쪽인데요. 일본 사람이 참 싫지만 일본에서는 민들레를 차로 많이 이렇게 마실 것을 국민들한테 권한다고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은 암 예방이라고 합니다.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민들레를 차로 복용시키는 거죠. 이게 실험적으로 항암 효과가, 암을 예방하는 효과 또는 항암 효과가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작년에 이제 신대동여지도 MC를 봤었는데, 그 첫 방송, 제가 MC를 보는 첫 방송에서 나왔던 사례자가
이 민들레로 암을 극복한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은 꼭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여자분입니다.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기념사진 이제 끝나고 나서, 촬영 끝나고 나서 기념사진인데, 이분이 아마 70대 초반 정도 되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분이 뭐 공장에서 일하셨나, 섬유 공장 같은 데서 일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안 좋은 거죠. 여러 가지 이제 먼지나 안 좋은 것들이 막 들어오는데, 이것 때문에 담배도 피우지 않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폐암이 걸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폐암 치료를 했는데 나중에 이 재발하시고 그러셔가지고 이제 병원에서는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 병원에서 담당 의사가 시골에 가서 살아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너무 이제 본인한테 와닿아 가지고 지금은 강원도 어디 이제 모처에서 살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공기 좋은 곳에서 사시면서 민들레를 많이 활용하셨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이제 방송 중에 민들레 김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민들레 이렇게 세척을 해가지고 채반에 이렇게 걸러놓은 상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작품 사진을 좀 찍기 위해서 이렇게 좀 모양새를 내봤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재료 준비까지 하고, 자, 민들레를 이렇게 김치로 버무리는 것, 그리고 이제 접시에 담아서 이제 방송 찍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장면까지 보셨습니다. 자, 이분이 민들레를 김치를 먹고 폐암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사실은 민들레만의 어떤 그 효과는 아니었을 거라고 아니었다 하더라도, 뭐 공기 좋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셨고요. 또 이런 민들레나 다른 각종 어떤 약초의 도움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말기였거든요. 그분이 말기였는데, 제가 촬영했을 당시가 이분이 그 말기 판정을 받은 이후부터 10년 후였어요. 10년 이후.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현재 건강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암을 대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생활 패턴 개선도 있겠지만 민들레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들레 복용법 좀 말씀드릴게요. 민들레는 일단 아까 전초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뿌리부터 잎까지 전체를 다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생으로 복용하셔도 되고, 그리고 말려서 복용하셔도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민들레는 말려서 복용했을 때 하루 복용량이 한 40g 정도가 기준량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민들레 말리면 가볍습니다. 가벼운 민들레를 하루에 40g 복용한다? 이거를 생으로 복용한다 했을 때는 100g이 넘습니다. 대충 한 150g 정도 될 수 있어요. 그게 상당히 많은 양이거든요. 무엇을 뜻하냐면, 민들레 같은 경우는 적은 양을 섭취를 했을 때, 복용을 했을 때는 그 효과가 잘 안 나타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너무 영상이 길어졌는지 모르겠는데요. 민들레를 이제 토종과 서양을 구분하는 방법부터 해서 민들레의 효능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약초니까 활용을 하시기 바라고요. 약초방송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약초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